어제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 복지로입니다. 각종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죠. 포털 검색창 같은 곳에 한글로 복지로까지만 치셔도 바로 나옵니다. 이틀 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 뒤 과연 나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이 복지로 사이트에 몰렸습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틀째 접속 폭주로 이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국민들 궁금증이 증폭된 건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력에 따라 줄을 세우는 기준은 한둘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내 소득이 전 국민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밝힌 기준, 이 소득 하위 70%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국민들이 정부 사이트를 전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게 관건인 건데 정부가 이 정도까지면 하위 70%와 비슷하다고 예로 들었던 소득이 있습니다. 이 월 단위로 2인 가구가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단순히 내가 달마다 버는 월급만 감안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 둘, 4인 가족의 가장인데 내 월급이 5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집은 포함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 정부가 어떤 복지 수당을 누구에게 얼만큼 줘야 하냐를 계산할 때 보통 쓰는 기준으로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급 외에 사업소득, 임대료소득, 그리고 아파트까지 내 자산 규모까지 다 반영된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부동산이 있다 싶으면 정부의 기준선을 넘어서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말한 소득의 기준은 월급 말고도 부동산, 또 예금, 내가 가진 차, 이런 것들의 재산 가치를 다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4인 가족 월 712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금 떼기 전, 그러니까 세전 기준이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기존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이 만 원 단위로 지원 여부가 갈리다 보니 세세하게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을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이 복지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신다고 해도 그야말로 이 나의 소득 인정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이 추정치일 뿐입니다. 또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긴급한 지원 대상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소득 통계는 근로소득자들은 2019년 그리고 자영업자는 2018년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이라든지 또 2년 전에는 잘 운영했지만 올해 폐업한 식당의 주인이라면 현재 소득이 0원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만 따지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 기준을 놓고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합리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을 구제할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줄 거냐, 체크카드냐, 상품권이냐, 그런 부분도 여전히 궁금하실 텐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무엇보다 이 시중에 돈을 돌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이 현금을 주면 자칫 쓰지 않고 쟁여둘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등등으로 받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사용 기간도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사용처를 놓고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인터넷 쇼핑 같은 이 온라인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지원하자는 건데 이 온라인까지 사용처를 넓히면 배달 앱 같은 규모가 큰 업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정부가 준다는 돈, 또 지자체가 주겠다는 돈, 이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원칙적으로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이 경기도 포천 시민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포천시에서 40만 원 나가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10만 원 준다고 했고 또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까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이런 중복 지원 여부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인 만큼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아무쪼록 이 적기에 시행되는 것과 최대한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